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해외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국내 여행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해외여행은 어디로 갈지 생각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사람과 풍경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여행에선 항상 보던 한국 사람들과 익숙한 한국의 풍경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는 외국의 사람들이 있고 항상 보던 풍경이 아닌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내가 외국에 왔음을 느끼는 거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왜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갈까? 인데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정말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최소 한 번씩은 가봤고, 통계를 봐도 한국 사람의 절반이 해외여행을 가봤더라고요. 1년 동안 16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방문을 했대요. 1년 동안 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해외여행을 갔다는 거죠. 이런 현상에는 이유가 있을 테니 저도 궁금해서 그 이유들을 생각해봤고 그걸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한국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놀랍게도 옛날에 한국은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무려 1988년까지 금지되어 있었어요. 한 35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선 해외여행이 금지됐던 거죠. 그땐 경제도 한창 같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88년 이후부터 드디어 해외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돈도 많이 벌게 되어서 여유가 생긴 한국인들이 많아졌어요.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이때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니까 요즘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갈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제 생각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가항공사의 등장이라고 생각해요. 저가항공사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저가, 낮은 가격으로 운영하는 항공사라는 뜻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비행기 티켓 값이 비쌌고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했었잖아요. 어느 사업이든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으면 그 반대로 퀄리티가 조금 안 좋아도 싼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생기잖아요. 저가 항공사는 원래 비싼 항공사와 반대로 싼 가격으로 티켓을 제공하지만 멀리 가지도 않고 밥도 안 주고 소화물이 약간만 무거우면 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정책이 있어요. 사실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가격만 싸면 이용할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렇게 저가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비행기 티켓 값이 싸졌어요. 그럼 국내 여행을 가던 사람들은 돈을 조금만 더 내면 식상한 국내 여행 말고도 해외에도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국내 여행과 비슷한 가격으로도 못 가지만 일본 정도는 국내 여행 가는 돈으로 갈 수 있었고 대만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지역은 국내 여행을 가는 돈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의 등장 덕분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SNS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 사고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SNS는 실제로 잘 살고 있고 실제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 꾸미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요. 이 SNS 때문에 욜로 문화, 플렉스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욜로가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는 거고, 플렉스는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과시하는 문화잖아요. 과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여줄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과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SNS에서 자기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과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제가 너무 SNS 비판만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SNS도 해외여행을 촉진했다고 생각해요. SNS에서 해외여행을 갔다는 걸 인증하는 포스트는 엄청 보기 쉽잖아요. 누구는 이탈리아에 가서 분수에 동전을 던지고, 누구는 세렝게티, 초원에 들려서 기린도 만져보고, 누구는 뉴욕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사실 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잖아요. 근데 그만큼 가격이 비싸죠. 이런 곳들에 가면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은 넘고 하루 숙박 가는데도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돈을 아끼려고 하진 않잖아요. 보통 여행을 왔으니까 돈을 더 쓰고 즐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쓰게 되는 거죠. 자꾸 주제와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곳에 가서 소비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자신도 그러고 싶고 자신도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SNS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더욱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라기보다는 해외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달 살기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에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돈을 모은 학생들도 한 달 살기를 하러 가고,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에 해외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다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해외에서 길게 쉬면서 휴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살기는 SNS나 유튜브에서 유행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요. 이 한 달 살기는 여행과는 다른 게, 보통 여행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는 건데, 한 달 살기는 한 군데 숙소를 잡아놓고 로컬처럼 여유롭게 도시를 둘러보면서 천천히 휴식하는 거예요. 여행은 관광객이 되는 거고, 한 달 살기는 한 달 동안 로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워케이션이라고 영어 단어 워크 플러스 베케이션의 합성어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일과 휴가를 같이 한다는 건데요. 원하는 곳에서 휴식도 하면서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엔 디지털 노마드가 트렌드잖아요.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컴퓨터로 원격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여행을 가서 거기서 살면서 일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에서 워케이션으로 유명한 여행지는 태국의 치앙마이예요. 물가도 저렴하고 영어도 잘 통하고 장기적으로 싼 가격에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많아서래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멍청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잔잔하게 생활하고 외국에서의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을 개업해서 장사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국식으로 헤어스타일링을 해주는 한국식 미용실을 개업해서 장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해외의 좋은 장소들을 보여주고 좋은 사람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외여행에 관한 TV 프로그램이 자주 나오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만큼 해외여행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번외로 한국인의 여행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볼게요. 보통 여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여행이고 두 번째는 패키지 여행이에요. 자유여행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하는 여행이죠. 그냥 혼자나 친구끼리 가서 일정도 마음대로 짜는 게 자유여행이고,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켓도 끊어주고 여행 가이드도 있고 버스도 전용 버스로 빌려서 다른 여행객들과 타고 다니고, 밥도 여행사가 정해주는 곳에서 먹는 거죠. 이렇게 일정도 다 짜져 있으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사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유여행은 말 그대로 자유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정을 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만큼 일정을 짜는데 시간이 들고 현지의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하든 돈이 더 들 가능성이 높아요. 패키지 여행은 자유여행과 반대로 많은 사람이 가니까 어디에 입장을 할 때 할인이 되거나 뭔가 하나를 사서 나눠 가질 수도 있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패키지 여행의 단점은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짜준 일정대로 움직여야 하고 시간마저도 정해져 있어서 마음에 드는 여행지에 가도 원하는 대로 둘러볼 수 없고 조금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그리고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여행사에서 지정해준 식당에서 먹어야 해서 여행에 제약이 엄청 많아요. 이래서 원하지 않는 곳에도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한국의 트렌드는 젊은 20, 30대 사람들은 자유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고,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가는 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여행을 가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는 데 쓸 수 있는데, 가족 단위로 가거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찾기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편하게 패키지 여행으로 가는 편이에요. 오늘은 왜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갈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너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